세계 어느 나라에나 고유한 문화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왜 이토록 특별할까요? 수많은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한국이 유럽 상류층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벨기에의 자부심 강한 가족이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수백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럽인들이 발견한 한국의 매력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들의 사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30년간 전통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린데만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벨기에에서 손꼽히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유럽 전역에서 찾아오시는 손님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또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레스토랑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경영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벨기에는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나라로 저희는 초콜릿과 와플, 맥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큰 편입니다. 브뤼셀은 EU 본부가 있는 유럽의 수도이자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겐트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참석한 국제경영 세미나에서 한국인 하늘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당시 저는 벨기에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하늘 씨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세미나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늘 씨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세미나가 끝나고 브뤼셀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따뜻한 마음과 진취적인 생각에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되었어요. 하늘 씨는 제게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놀라운 경제 성장과 첨단 기술, 독특한 문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관심이 커져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죠. 하지만 부모님께 하늘 씨와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정말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벨기에 사람들은 자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한 데다가 부모님은 제가 먼 아시아의 낯선 나라로 시집가는 것을 몹시 걱정하셨거든요. 부모님께서는 30년간 일구어온 레스토랑을 제가 이어받기를 원하셨고 벨기에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나가길 바라셨어요. 더구나 오랜 가게 일로 어머니는 손목과 허리가, 아버지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신 상황이었죠. 아버지는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먼 나라로 어떻게 가느냐 며 한숨을 쉬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저와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 씨는 수차례 가게를 방문해 부모님께 진심을 전했고 저는 한국과 벨기에를 잇는 새로운 사업 구상을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딸을 보내는 것이 더욱 불안하셨나 봐요. 벨기에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EU의 중심지로서의 자부심과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 강국이라는 애정이 있어서 부모님은 제가 그런 환경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 씨와 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사랑했기에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하늘 씨의 비전과 열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가 쌓여서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면서도 부모님과 멀어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하늘 씨가 준비한 서울 상암동의 새보금자리를 보고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탁 트인 전망의 아파트는 벨기에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다른 현대적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는 순간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 서둘러 연락을 드렸는데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30년간의 레스토랑 일로 손목과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벨기에의 의료 시스템은 한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더딘 편이에요. MRI 예약만 해도 몇 주를 기다려야 하고 검사 결과를 받는데도 며칠이 걸립니다. 비용도 한국의 몇 배는 더 들어가는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했어요. 반면 제가 느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임신 초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당일에 모든 검사와 결과 상담까지 진행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첨단 의료 장비와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의료진을 경험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머니의 치료도 한국에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벨기에에서는 며칠을 기다리며 고통을 겪으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를 고민하던 중 부모님께서 드디어 한국 방문을 결심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며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에 도착을 하셨고 임신 초기라 배는 아직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고 바로 눈치를 채셨어요. 우리 린데만이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제 마음속에선 기쁨과 감동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항에 들어서며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벨기에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공항이 주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벨기에의 공항도 나쁘지 않지만 한국 공항의 시설은 그야말로 완벽했죠. 아버지는 감탄을 금치 못하시며 연신 여기 정말 다르네라고 하셨고 어머니는 화장실을 보고는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다며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비행과 긴 여행에 지친 어머니의 몸은 예상보다 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관절 통증이 더욱 심해진 듯했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한국에 오면 더 나아지실 거라고 믿었지만 부모님께서 겪는 고통을 지켜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이셨는데 한강과 빌딩들을 보면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동안 듣기만 했던 서울의 발전된 모습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느낌이었죠. 반면 어머니는 계속해서 허리 통증에 힘들어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앉으시려고 안간 힘을 쓰실 때 아버지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편해질 거야 라며 어머니를 위로하셨어요. 서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빽빽하게 들어선 높은 건물들을 보고 어머니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지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숨을 쉬니?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도 그 마음을 이해했기에 어머니의 걱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자동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표정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펼쳐진 광경에 부모님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작은 도시를 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단지 내에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어요. 겨울이라 실내 수영장이나 야외 시설은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시설들이었고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에 아버지는 깊은 인상을 받으신 눈치였어요. 저는 이곳이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설명해드렸고 아버지는 마치 리조트에 사는 것 같구나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놀이터,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시는 경로당, 젊은 부부들이 운동을 즐기는 피트니스 센터까지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된 모습들이 있다는 말에 매우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부모님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 같아 다행이다 라고 하시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번 한국의 겨울 날씨는 부모님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벨기에의 겨울도 춥지만 이렇게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현관문을 열자마자 부모님의 표정이 180도 확 바뀌었는데 발끝부터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에 두 분 모두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니? 하고 물으시기에 스마트폰 앱으로 미리 난방을 설정해 두었다고 설명드렸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이라는 말에 더욱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벨기에의 라디에이터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라 실내가 건조하고 온도가 고르지 않은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 신기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님방으로 쓰는 서재로 안내해드렸는데 보드라운 이불이 깔린 바닥에 조심스레 앉아보신 어머니의 눈이 더 커지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하시며 놀라워하셨죠. 유럽은 항상 입식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방을 둘러보시며 바닥에서 자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는 이 방식이 아주 흔하다고 설명드렸죠. 처음에는 저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하다고 덧붙였어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불을 만져보시면서 푹신푹신하고 보들보들하네라고 하셨지만 바닥이 차갑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요. 저는 흥분한 마음으로 이 바닥에서 펼쳐질 놀라운 일을 설명했죠.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이 커지셨습니다. 잠시 후 바닥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열이 올라온다고 알려드렸어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 겨울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면 그야말로 천국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이제 한국 전문가가 된 거야? 라며 그럼 우리 딸 덕분에 제대로 한국 온돌 체험 한번 써봐야겠다 하셨어요. 저는 키득거리며 아버지에게 내일 아침이면 온돌의 팬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한국의 온돌에 눌러앉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이내 허리를 펴고 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긴 비행으로 피곤해하던 부모님은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하셨어요. 속으로 웃음을 지으며 다음 날이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는데도 부모님 방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금 걱정이 됐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려 보았더니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는데 부모님은 온돌 바닥에 팔베개를 하고 자석처럼 서로 꼭 붙어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해가 중천이에요. 제가 큰 목소리로 부모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셨고 마치 몇 년은 젊어진 듯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시며 평생 이렇게 푹 잔 적이 없는 것 같다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확실히 어제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 라고 말하며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늦은 아침 우리는 삼계탕 전문점으로 향했어요. 추운 겨울날에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보양식이 생각났거든요. 입구부터 풍겨오는 은은한 한약재 향에 부모님의 호기심이 커져갔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인테리어의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부모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벨기에의 전통 식당들과는 전혀 다른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직원이 밝은 미소와 함께 신속하게 다가와 메뉴를 건네주었는데요. 주문을 하자 마치 마법처럼 순식간에 테이블이 다채로운 반찬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나물들과 김치, 장아찌들이 작은 그릇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다 시켰나요?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본 반찬이며 물도 무료로 제공되고 원하면 더 리필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우리가 30년간 벨기에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도 이런 서비스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무료로 제공하면 식당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문화가 오히려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 레스토랑은 격식과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 손님들과의 거리가 있었는데 이런 따뜻한 서비스 문화도 배워야 할 것 같네요. 라며 어머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삼계탕이 나왔어요. 뜨거운 삼계탕이 테이블에 도착하자 향긋한 인삼향이 온 테이블을 감쌌죠. 하늘씨가 정성스레 고기를 발라 부모님 그릇에 담아드리는 모습에 어머니는 감동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드러운 닭고기와 진한 국물이 처음 느낀 맛이었지만 부모님은 연신 감탄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인 삼계탕에 부모님은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러 가는 길에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영수증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라워하셨습니다. 벨기에였다면 이 정도 퀄리티와 서비스를 받았을 때 2배는 더 지불해야 했을 텐데 한국은 합리적이구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어머니께서 갑자기 허리를 잡으시며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온돌방에서 잠시나마 기운이 나셨지만 아무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통증이 다시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한의원을 예약해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어머니께 엄마, 오늘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볼 거야. 내가 미리 예약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의원에 가기까지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셨지만 저는 한의학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안전한 치료법이라며 한의원에서 어머니가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의원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재 향이 코끝을 스쳤고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부모님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벨기에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였기에 부모님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간호사 선생님께서 친절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셨고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신 장비로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허리 상태도 자세히 살펴주시고 부모님은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이 결합된 치료 과정에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한의사 선생님은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시더니
척추 디스크로 인한 압박이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랜 레스토랑 일로 인한 손목 통증도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첨단 디지털 맥진기로 검사한 결과도 한 의사 선생님의 진단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맥진기라는 첨단 장비는 전통적인 진맥을 현대기술로 혁신한 장비로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교하게 진단할 수 있답니다. 이 기기는 맥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해 그림 형태로 보여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전후 변화까지 체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 기기를 사용하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치료의 효과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후 침 치료로 이어졌는데요. 어머니는 처음 받아보는 침 치료에 긴장하셨지만 한의사 선생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인해 편안해지셨어요. 한의학에서는 침을 사용해 인체의 기운을 조절하고 자가 치유력을 활성화시켜주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도 적다고 말해주셨어요.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런 점들이 어머니께서는 물론 저에게도 매우 안심이 되게 했어요. 이어서 진행된 추나요법은 어머니의 굳어있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는데 주로 척추와 관련된 근육을 풀어주는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라며 추천해 주셨고 특히 척추관 협착증,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등 다양한 척추 질환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수술 없이 척추의 정렬을 교정하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에 더욱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추나요법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 더 이완되는 느낌을 받으셨고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주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지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허리와 손목에 부착한 한방파스에서는 은은한 한약재 향이 퍼져나와 그곳에서 나오는 향은 매우 편안하고 진정되는 느낌을 주어서 어머니는 이 향이 너무 좋네요. 마치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시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이런 치료가 계속될수록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셨고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어머니는 이렇게 편안한 치료는 처음이에요. 벨기에에서 받았던 치료들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어요. 벌써 통증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감동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치료법을 벨기에에 도입하면 좋겠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물론 벨기에에도 좋은 의료 시스템이 있지만 한의학의 깊이와 섬세함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전통 치료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생겼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한의원에 방문하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처음엔 한의학에 대해 불안해하시던 어머니가 점차 편안한 표정을 짓고 치료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허리 통증 때문에 불편해하시던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지면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느꼈던 허리 통증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며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조금만 걸어도 몸이 뻐근하고 힘들다고 하셨던 어머니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다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아버지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계속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정밀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데 왜 벨기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시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MRI 검사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갑자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벨기에로 돌아가기 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죠. 한국에서 보낸 며칠 동안 이렇게 따뜻한 정과 배려를 받으니까 벨기에로 돌아가는 게 아쉬워라고 말씀하시며 눈빛이 조금 달라지셨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환대와 편리한 시스템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깔끔한 거리,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무엇보다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편의점 문화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한밤중에 쉽게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그렇게 신기하고 편리하셨다고 하셨죠. 어머니께서 이어서 말하셨어요. 여기서 손주가 태어나면 정말 좋겠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거, 그건 정말 복받은 일이야.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손주가 태어날 곳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말은 단순히 한국의 좋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칭찬을 넘어서 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길 바라는 진심 어린 바람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기 낳고 회복하는 시스템이 정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해. 이런 좋은 나라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가 태어날 장소와 그 아이가 누릴 혜택에 대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니 제 마음속에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차올랐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는 한국행을 반대하시기도 했었지만 이제 그때의 걱정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부모님은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곳인지를 직접 경험하셨고 그 경험은 앞으로 손주가 태어나고 자라게 될 곳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키워주었어요. 부모님은 벨기에로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집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매일 레스토랑에서 오래 서서 일하시던 어머니께서 온돌 바닥에서 자고 나면 허리 통증이 한결 나아진다는 걸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하며 이에 적극 찬성하시며 한번 진심으로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셨던 부모님께서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 부모님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 정말 뿌듯하고 기뻤어요. 이제는 부모님께서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제 선택을 축하해 주셔서 마음이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더 많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이 가득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낯선 나라였던 한국이 이제는 부모님께도 특별한 의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린데만 씨의 부모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처음에는 낯설고 먼 나라라고 생각하셨지만 직접 경험하시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신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진 부모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모든 편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나 봅니다. 린데만 씨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또 다른 모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